안녕하세요. 동남권 산업체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 사업에서 XR 콘텐츠 분야의 강의를 맡은 MBC CNI 스마트 미디어 팀장 이상욱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XR 콘텐츠와 관련된 기술 분야는 비대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도입되고 있습니다. XR 콘텐츠는 확장 현실을 의미하며 가상, 증강, 혼합 현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면 수준의 높은 초경험과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미디어 분야에서 비대면 제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XR 기술은 미디어 분야 외에도 국내 제조, 교육, 의료, 국방,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가시적인 성과도 역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디어 산업과 XR 콘텐츠 제작 기술의 활용 사례의 주제로 XR 콘텐츠 제작 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와 콘텐츠 산업 중 한 분야인 미디어 산업에서 XR 콘텐츠 제작 기술을 어떻게 적용,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디어와 XR 콘텐츠에 대한 이해에서는 미디어와 XR 콘텐츠의 이론적 배경과 발전 역사를 다루고, XR 프로덕션, 디지털 휴먼, 볼륨메트릭 비디오에서는 미디어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제작 기술 측면에서 기술적 특징과 전반적인 환경, 그리고 적용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는 사전적 의미에서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매개체 또는 매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의미인 라틴어, 미디움의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에는 신문,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인 매스미디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샬 맥루하는 미디어의 발전과 인간 존재의 관계를 연구하여 매체와 매체의 의미를 기존의 이론들과 다르게 해석하고 미디어 비평계의 초석을 다진 미디어 이론가이자 문화비평가입니다. 그의 저서 미디어에 의해서 모든 미디어는 인간의 심리적, 육체적 연장이며 인간의 감각과 정신, 나아가 세계와의 관계 모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 능력의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맥루하는 세상에 미디어가 아닌 것은 없으며 옷은 피부의 확장이고 말과 글은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고 확장하며 TV는 인간의 시각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미디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현대 미디어 이론에서 사용하는 미디어의 개념과 가장 근접하며, 특히 인간의 확장 개념은 비대면 사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기술인 XR, 확장현실의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미디어는 등장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문명이 시작되었던 선사시대부터 사용했던 인간의 언어, 그림, 문자는 자연 매체로 가장 기본적인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림과 문자 같은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저장되는 정보의 양도 늘어났고 대량의 정보가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기의 발명 이후 전화, 라디오, TV 등 전파를 활용한 대중매체는 획일화된 정보를 전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대중은 이러한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대중매체인 뉴미디어가 등장하였는데요. 뉴미디어는 인터넷, 양방향 케이블 TV, 스마트폰, UCC 등이 있으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매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과거에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에서 이제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생산, 재창조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전파를 이용한 대중매체인 TV 방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체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던 라디오는 흑백 TV로, 또 천연색의 칼라를 포함하고 있는 칼라 TV가 등장하였고,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고화질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의 초고화질 실감방송인 UHD 방송 시대로 발전하였습니다. 앞서 TV 방송은 동일한 정보를 전파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전파의 한계를 넘어서 통신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양방향 케이블 TV, 스마트폰, UCC 등 뉴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대중들은 대중매체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얻고 또 그 정보를 해석하여 재공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시공간을 벗어나서 인간 능력을 확장시키는 어떤 그런 매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측면에서 XR은 인간에게 오감을 통한 초현실적 실감 경험을 제공하는 신기술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Extended Reality의 약자로 확장현실을 의미합니다. 개념상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모두 포함하고 초현실적인 몰입 경험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인간 능력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장현실인 XR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 증강, 혼합현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밀그램과 키시노 교수는 지난 1994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포함한 혼합현실을 소개하며 현실에서 가상현실 사이에 가상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기술적 분류를 한 현실과 가상의 연속체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은 가상성이란 어느 단계에 구체적으로 단절될 수 있는 의미가 아니며 현실에 더해서 가상의 대상물이 얼마나 더해지는지에 따라서 가상현실에 가까워지는 연속체적 속성을 띈다는 주장입니다. 왼쪽을 현실 세계, 가장 우측에 공간과 대상물이 전부 디지털로 완벽하게 구현된 가상현실, 그 사이에 제공되는 대상물과 공간의 디지털 구현 정도에 따라서 증강, 그리고 증강 가상 형태로 존재하고 이러한 연속체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혼합현실이라는 개념입니다. 확장현실인 XR은 이러한 현실과 가상의 연속체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XR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개방형 기술 표준을 연구하는 크로노스 그룹에서 2017년 VR과 AR을 통합하는 업계 표준 이름으로 오픈 XR을 붙여서 사용하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XR이 용어로 정리되어 사용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기술적 측면에서는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기술은 아닙니다. 19세기에 스테레오스코프의 개념이 처음 등장했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VR에 대한 개념과 DVS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VR 기술은 1868년 미국 유타 대학의 이반 서덜런드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연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80년대 가상현실이 인기를 끌면서 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고 제이런 레니어가 VR의 개념을 정립하는 등 첫 번째로 전성기를 맞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에는 가상현실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도서와 영화 등 컨텐츠 분야의 확장현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이때 VR이 처음으로 게임 콘텐츠에 접목하면서 세가라는 게임 회사에서는 세가 VR이라는 최초의 게임용 VR 헤드셋을 선보였고 1995년도 닌텐도에서 VR 휴대용 게임인 버추얼 보이를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들어서서 VR 기술에 대한 관심이 잠시 식었다가 구글,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이 자체 VR 장비를 개발하면서 급속하게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스마트폰의 등장은 사용자가 몰입하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보다 손쉽게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VR 발전에 더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VR 발전에 있어서 2014년은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합니다.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인수,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큰 규모의 인수 금액과 소셜미디어 대표 기업인 페이스북이 VR 디바이스 업체를 인수하면서 대중들은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거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큘러스는 가장 소셜한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업체이며 앞으로 우리는 일하는 방식과 게임을 즐기는 방법,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오큘러스 인수가 갖는 의미와 향후 변화될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이 시기에 미디어 분야에서도 VR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미디어 분야에서는 360도 VR 형태의 영상 콘텐츠를 많이 제작했습니다. 영화, 드라마, 홍보 영상 등 기존 형식의 카메라 프레임에서 벗어나 360도 카메라로 다양한 각도를 동시에 촬영한 영상과 스토리텔링을 시청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시청자가 원하는 시선으로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영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후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3D로 모델링된 3차원 공간에서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마치 3D 게임과 같은 콘텐츠로 발전했는데요. 일단 제작 과정의 난이도가 높고 제작비가 높으며 VR 기기의 부작용 등 이유로 러닝타임이 15분 내외의 콘텐츠가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 기반의 VR 컨텐츠는 컨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HMD 보급 지연, 그리고 디바이스의 무게, 그리고 유통되는 플랫폼의 한계로 인해서 초기 VR 영상 컨텐츠는 잠시 주춤하는 것 같았지만 확장 현실 개념의 제작 기술로 발전과 함께 메타버스 기술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재적 측면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MBC에서 제작한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입니다. 이전의 영상 콘텐츠와는 다른 시도였는데요. VR로 구현된 가상 공간에서 현재 실제로 만날 수 없는 가족을 만나는 감동 스토리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이 공개된 이후 VR 콘텐츠에 대해서 대중적인 관심과 함께 콘텐츠의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증강현실입니다. 2016년 나이언텍이 제작 배포한 포켓몬고는 전 세계를 증강현실에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콘텐츠 IP가 워낙 강한 포켓몬고를 모바일로 구현하고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포켓몬을 잡거나 수집해서 게임적으로 즐기는 컨셉의 게임으로 GPS를 활용한 위치 기반형 게임입니다. 포켓몬고는 인기와 함께 사생활 침해, 교통사고, 중독 현상 등 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포켓몬고 이후 증강현실 게임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AR 기술은 과거부터 방송, 이벤트 등 미디어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온 기술입니다. 가상 광고와 같은 카메라로 촬영된 현실 이미지에 가상의 3D 오브제를 화면에 구현함으로써 가상 광고, 스포츠 중계, 콘서트 시 효과 연출에 영상미를 돋보이게 하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XR 프로덕션 분야에서도 LED 스크린과 어우러지는 상호작용하는 AR 콘텐츠는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혼합현실 사례입니다. 크로마키를 기반으로 제작하는 버추얼 스튜디오 제작 사례에서 스튜디오 내 설치된 크로마키를 배경으로 가상의 공간을 구현하고 피사체와 그 앞에 AR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혼합현실 기술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XR 프로덕션과 차이점은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작 사례로는 선거방송, 뉴스 보도 프로그램, 기상정보 등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시각화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산사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상 프로그램에서 뒤로는 크로마키 화면에 실제 산사태가 발생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 해주고 앞에서는 AR을 통해서 매년 발생되는 산사태 발생 통계를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은 더욱더 몰입감 있는 시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 아직 꿈속인 것 같아 내 옆을 지나는 거북이 말미잘의 삶 분명 알람 소리 듣고 비몽사몽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누가 뺨 좀 때려봐 Am I dreaming? Am I swimming? Am I walking? Am I under the water, yeah? Am I dreaming? Am I swimming? Am I walking? Am I under the water, yeah?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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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e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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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e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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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e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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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엑살 프로덕션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엑살 스튜디오 현장을 간접 경험으로 해보실 수 있게 준비했는데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MP에서 제공해 주신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엑살 프로덕션은 기술적 측면에서 버추얼 카메라, VR 헤드셋, 시뮬캠과 같은 컴퓨터 기술로 창조된 가상 환경을 스튜디오에서 실시간 엔진을 통해 활용함으로써 콘텐츠로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로케이션에 제약이 따르는 사안에서 대안적인 제작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XR 프로덕션은 영화, 드라마, 광고 제작 현장에서는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콘서트, 공연, 라이브 이벤트 같은 분야에서 XR 스테이지의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부르며 LED 스크린 또는 크로마키 스크린을 배경으로 하는 가상 공간 연출 방식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XR 프로덕션은 LED 월을 배경으로 리얼타임 엔진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은 이보다는 넓은 의미로 영화,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크로마키 방식의 프로덕션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LED를 배경으로 하는 XR 스튜디오와 버추얼 스튜디오의 특징을 비교해 봤습니다. XR 스튜디오는 과거 후반 작업에서나 확인이 가능했던 시각 효과를 촬영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제작진의 연출 의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배우들에게는 마치 로케이션 장소에서 연기하는 것 같은 몰입감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연기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장비 구축 비용이 많이 들고 카메라 트래커, 미디어 서버 등 고사양의 장비가 요구되는 어떻게 보면 투자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크로마키를 배경으로 하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XR 스튜디오와 비교해서 배우의 몰입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모니터를 통해서 시각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XR 스튜디오와 비교했을 때 구축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편입니다. XR 프로덕션의 기술적 특징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 공간 연출이 실시간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사용합니다. 실시간 렌더링 기술은 프로덕션 단계에서 시각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XR 프로덕션은 사전 기획 단계부터 시각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시각 프로세스는 목적에 따라 프리비즈, 테크비즈, 포스트비즈로 나눌 수 있는데, 연출진은 씬 구성이나 장면에 내재되어 있는 기획 의도를 기획 단계부터 점검하고 제작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트래킹 카메라는 인카메라 VFX를 가능하게 합니다. 인카메라 VFX는 라이브 액션 영화 촬영 시 실시간으로 시각 효과를 촬영하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LED 라이팅, 라이브 카메라 트래킹, 리얼타임 렌더링 기술이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배우와 가상 배경, AR 효과와 통합하여 완성됩니다. 표는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보여주는 프로덕션 단계입니다. 아이디어와 대본 작업 등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전체 촬영과 계획을 수립하고 촬영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의 결과물은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나 확인 가능했습니다. 보시는 표는 XR 제작 프로세스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XR 제작 프로세스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부터 가상 공간 시뮬레이션을 병행하여 프리비즈 할 수 있고, 과거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나 확인 가능했던 시각 효과는 프로덕션 단계에서 현장에서 직접 가능하게 하여 제작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제작 현장에서 LED워를 통해 표출된 가상 공간은 제작진과 출연자에게 현장감을 제공함으로써 몰입감 있는 연출과 연기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XR 프로덕션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최종 단계까지 시각화 및 시각 효과 연출이 필요하므로 프로덕션 단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 참여하는 스태프들이 엔진, 가상 카메라, 3D 모델러 등 세분화되어지고 분업화되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XR 프로덕션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니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러한 교육에도 도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국내에 구축 중인 XR 프로덕션 현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XR 스튜디오는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까지 구축되어진 스튜디오가 대부분 수도권에 위주로 구축되었다는 점입니다. 동남권에서는 부산 영상위원회,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 1층에 위치한 XR 테크랩의 커브드 LED와 로보틱스 카메라, 보조 장비를 구비한 XR 스튜디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XR 영상 업체는 물론이고 산업 분야, 스포츠, 패션, 쇼핑, 공연 등 XR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선발해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래 주소는 부산 영상위원회 XR 테크랩 홈페이지 주소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도 그 XR 프로덕션을 연구 개발하는 목적으로 소규모의 XR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요. 가로 3m, 세로 2.5m의 소규모 LED를 통해 연구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는 메타버스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XR 프로덕션, 그리고 디지털 휴먼과 연계한 XR 프로덕션 제작 기술 분야입니다. XR 프로덕션 활용 사례입니다. 지난 2019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하면서 해외 현지에서 촬영이 어려운 사안에서 현지 로케이션을 대체하여 이탈리아 촬영 장면을 시각 효과로 연출한 CJ E&M의 빈센조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각 효과 제작 비하인드가 드라마만큼의 큰 이슈를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TV 홈쇼핑에서도 XR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스튜디오의 세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3차원으로 확장된 가상 공간은 제품 및 브랜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각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콘서트, 공연, 이벤트와 같은 XR 스테이지는 K-팝이 선도하였고 지금은 뮤직비디오 촬영에 이르기까지 XR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등 아이돌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XR 프로덕션은 현장감과 라이브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명, 음향, 특수효과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컨퍼런스, 가상회의, 전시 이벤트 같은 라이브 이벤트에서 XR 프로덕션을 통해 연출하는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연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 사례입니다. 디지털 휴먼은 가상세계에서 실제 인간처럼 움직이고 행동하도록 컴퓨터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습과 행동을 모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동작 예측, 자연어 처리와 같은 인공지능에 의해 제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상성은 시공간을 초월한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가상인간, 인공인간, 메타 휴먼, 버추얼 휴먼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휴먼 크리에이터 솔루션 이름이 메타 휴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메타 휴먼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디지털 휴먼 제작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작 방법은 정답이 없는 관계로 개발사별로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디지털 휴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디지털 휴먼의 시작점이 메타버스에서 스타들의 모습을 아바타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포토그래메트릭 3차원 스캔 기술을 활용해 스타의 모습을 3D 스캔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데이터는 3D 지오메트릭 보정 단계를 거쳐서 언리얼 엔진에 메타 휴먼 적용이 가능하도록 리토폴로지 등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헤어와 같이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한 후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디테일을 보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엔진에서 메시2 메타 휴먼 과정을 거친 후 의상, 헤어와 같은 캐릭터의 특징을 부과하고 동작과 페이셜 캡처 기술을 활용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면 디지털 휴먼이 탄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GPT 기술을 활용한다거나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AI 보이스 기능과 결합해서 인간과 소통하는 부분도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 합성어인 딥페이크입니다. 연기자가 실제 장면을 연기를 한 후에 2D 혹은 3D로 만들어진 가상의 얼굴만 인공지능 기술로 바꾸는 형태로 결과물을 산출합니다. 최종 결과물은 광고나 영화 같은 경우 후반 작업에서 시각 효과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물의 퀄리티가 높아서 광고, 영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리얼타임 엔진의 도움으로 피부나 질감을 더욱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헤어나 의상과 같은 물리적인 표현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가능해져 3차원으로 모델링된 가상의 인체에 모션 캡처와 페이셜 캡처를 입히는 디지털 휴먼도 등장하였습니다. 가장 완벽한 디지털 휴먼은 특징이 있지만 아직 제작사의 능력에 따라서는 인간과 어설프게 닮으면서 불쾌한 감정을 발생하는 불편한 볼짜기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적용하면서 인간의 표정과 동작을 사전에 예측하여 디지털 휴먼에 적용하는 기술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외모, 특징 등을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서 생성된 기술을 사용해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사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표정, 동작, 말투, 그 사람이 가진 캐릭터들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고 또 필터링 기능을 사용해서 유사한 제3의 인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는 앞에 두 가지 형태의 디지털 휴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인공지능 학습을 통한 디지털 휴먼은 2D 형태로 제한되어 있지만 향후 곧 3차원의 디지털 휴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휴먼 시연 영상입니다. 언리얼 엔진 메타 휴먼에서 동양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서 3차원 스캔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메시2 메타 휴먼 과정을 적용한 후에 저희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서 다문화의 캐릭터 특징을 얻기 위한 블렌딩 기능을 사용해 다양한 국가의 이미지를 블렌딩해서 완성했습니다. 디지털 휴먼 활용 사례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출신 릴 미켈라입니다. 패션 분야에서 다양한 브랜드들과 마케팅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활동하는 가상 인플루언서로 패션 콜라보, 광고 모델, 음악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케아 광고로 유명해진 일본의 이마입니다. 이마는 BMW 광고에도 출연하였고 1박 2일 한국 여행을 통해 경복궁, 광장시장,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성수동 디뮤지엄 등 여러 관광지를 방문한 컨텐츠도 매우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버추얼 인플루언서이자 모델인 오로지입니다. 로커스X가 MZ세대가 선호하는 얼굴형을 모아서 3D 합성 기술로 탄생시킨 로지는 다양한 브랜드들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 활동은 물론이고 최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머는 K-팝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획사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리 비용, 그리고 이미지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전속 계약권 연장, 소속사와의 크고 작은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상 아이돌을 개발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버추얼 아이돌의 대표적인 사례는 넷마블의 메이브, 리그 오브 레전드의 캐릭터로 활동했던 KDA, 그리고 블레스트의 플레이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버추얼 캐릭터로 활동하며 경쟁하는 소녀 리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외에도 디지털 휴먼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과 만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를 대신하는 AI 아나운서, 홈쇼핑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AI 쇼호스트, 은행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AI 은행원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휴먼의 제작 기술의 기초가 되는 연구가 휴먼 팩터 연구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휴먼 팩터 데이터를 토대로 의료, 제조, 문화, 예술 등 유관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해 유행했던 아바타를 방송 프로그램에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XR 전문 제작 기업인 엠버린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볼륨메트릭 비디오 제작 기술입니다. 볼륨메트릭 비디오는 여러 대의 카메라, 센서 등을 이용해 피사체를 촬영하여 3차원의 뎁스 값을 포함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로 별도의 모델링 과정 없이 실제 사람의 동작을 3차원 입체 형태로 구현해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대중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8년 CES에서 인텔이 프리포인트 비디오라는 이름으로 복셀에 대한 개념과 LA에 위치한 인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에 공개된 비디오에서 영상 창작자 입장에서는 연기자를 포함한 연출 공간 전체를 3차원의 하나의 씬으로 캡처함으로써 연출자가 원하는 방향에서 얼마든지 장면을 바꾸어 보여줄 수 있었으며, 컨텐츠 사용자에게는 인터랙티브가 되는 환경에서 원하는 방향에서 영상을 선택하여 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볼륨메트릭 비디오는 폴리곤 방식과 복셀 방식으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폴리곤 방식은 일반적인 3D 모델링과 유사하며 촬영된 결과물은 마야, 블렌더 등과 같은 3D 프로그램과도 호환이 되며 언리얼 엔진, 유니티와 같은 게임 엔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일반적인 3D 모델링 데이터처럼 프레임 단위의 데이터로 추출하여 모션을 리깅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작들은 초당 60프레임 이상의 타임라인을 갖고 있어서 만일 수정을 하게 될 경우 영상과 같이 프레임 단위로 수정 및 보정이 필요합니다. 복셀 방식은 픽셀에 덱스 값을 넣은 정육면체 입체 픽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원적인 픽셀이
정육면체의 입체로 표현되면서 6개의 데이터 값을 갖게 되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폴리곤과 비교했을 때 시스템 부하가 크고 고용량이 요구됩니다. 복셀 데이터는 하나의 육면체가 RGB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매핑 데이터로 처리하는 폴리곤과 비교를 하면 복셀 데이터가 더욱 실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셀 데이터도 수정은 불가능하며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폴리곤 방식이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복셀 데이터를 SDK 형태 등을 이용해서 폴리곤 데이터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륨메트릭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볼륨메트릭 스튜디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 통신사와 정부기관 등 일부 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스튜디오 임대 비용도 굉장히 높아서 실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접근 장벽이 좀 높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데이터 문제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K실감 스튜디오 데이터 기준으로 160만 복셀 단위로 생성한 결과물은 성인 1명을 기준으로 1분에 약 2GB 이상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AR 구현을 위한 데이터 처리에 있어 높은 데이터로 인해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이터 최적화가 관건으로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웹 방식의 메타버스에 적용하는데 데이터 최적화가 가장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한 장면 연출에 있어서 고정된 카메라와 세팅으로 인해 동작 연출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K-팝 안무 동작이나 태권도 품새 같은 일정한 공간이 필요로 하는 연출은 스튜디오 공간을 벗어나면 촬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맞춰서 재구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또 광학식 촬영의 단점인 반사 등의 영향으로 메쉬의 결손, 특히 머리카락, 옷깃, 모자챙이나 얇은 장신구 같은 경우 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메쉬가 결손되거나 카메라의 측정 부족으로 인해서 부정확한 메쉬 형성, 그리고 텍스처의 번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보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도 있지만 볼륨메트릭 비디오의 특징인 프레임 단위 수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촬영 단계에서 이러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저희 회사에서 K실감 스튜디오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메타버스 서비스 예시입니다. 국내 볼륨메트릭 스튜디오 도입 현황입니다. 2019년 LG U+가 파라이사의 볼륨메트릭 스튜디오를 처음 도입하고 나만의 스타라는 AR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0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실감 스튜디오에 파라이사의 솔루션이 도입되었고 같은 해 SK텔레콤 점프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볼륨메트릭 스튜디오를 도입했습니다. 보시는 예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연이 막힌 사안에서 비대면 콘서트 형태로 진행한 비욘드 라이브의 일부입니다. 슈퍼주니어의 멤버였던 시원씨가 스크린을 통해 뚫고 나와 12m 높이의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광경은 SK텔레콤 점프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볼륨메트릭 콘텐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민간 기업에서도 볼륨메트릭 비디오 제작 기술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통해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VFX 전문 기업인 IOFX, MNNH, 버추얼 넥스트, 메타노아 같은 기업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볼륨메트릭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K-아세안 360 볼륨메트릭 XR 스튜디오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기업이나 산업계 종사자께서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산업기진흥원의 K실감 스튜디오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볼륨메트릭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볼륨메트릭 비디오는 피사체를 3차원 영상으로 캡처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역사적인 인물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기도 하며 쇼핑, 패션, 공연 등 오리지널 IP를 기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미디어 산업과 XR 콘텐츠의 일반적인 특징과 역사,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 측면에서 XR 제작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디어는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린 XR 프로덕션, 디지털 휴먼, 볼륨메트릭 비디오 기술 외에도 메타버스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이 결합된 제작 등 다양한 신기술 적용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산업 분야에도 적용 가능한 XR 콘텐츠에 대한 제작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직무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